오늘 제목은 통합의학적 암치료를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은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늦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찍 하는 게 좋을까요? 가능하면 빨리.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정리를 통해서 왜 그렇게 답이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방암, 55세 여자분이시죠? 왼쪽 유방암을 진단을 받으셨고 전절제 하셨어요. 근데 종양 해보니까 4.6cm에서 4.5cm로 크게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다행스럽게 임파 전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종양이 컸기 때문에 선항암을 한 다음에 수술하려고 하는 그런 예정이었지만은 맞는 항암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수술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실현은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얼마입니까? 얼마 되진 않았죠. 셀레나이드 주사 그 당시 2000 마이크로 했습니다. 그걸 7번 했어요. 셀레나이드 주사 1000 마이크로 2번 했고, 그리고 온열 치료 다이모신 알파1 주사 5번 하셨고, 그 외에 다른 주사 이렇게 하셨죠. 크게 사실은 치료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이분 기억가 좋은지도 몰랐어요. 선항암을 하지 않고 20일 만에 종양이 50%가 감소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맨 처음에 사실 4.6cm에서 4.5cm라서 뭐 별로 도움도 안 됐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피가 36.8에서 17.55, 50%나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크면 보통 어때요? 임파가 전이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큰 종양에도 불구하고 임파 전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유전자가 변이되는 게 좋을까요? 변이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변이되지 않는 게 좋아요. 고장이 안 났다는 이야기죠. 이분은 몇몇 유전자들이 고장이 안 났더라는 거죠. 이 케드헤린, EGFR 이런 것들 전부 다 변이가 있지 않았어요. 유방암 이온은 Ki67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Ki67이 20%더라. 그다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은 무슨 치료 안 했어요? 항암 치료를 안 했어요. 암 환자분들에게 있어가지고 항암 치료의 맛을 안 보면 암 환자가 아니라도 관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이분은 굉장히 감사하게도 항암 치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금에도 감사한데 뭐도 하지 않았을까요? 방사선 치료 따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종양이 좀 적으면 항암 안 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방사선 치료는 반드시 합니다. 약하게라도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방사선 치료마저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호르몬 양성 환자분들은 반드시 호르몬 제제를 드시잖아요. 항호르몬 제제. 한 5년 가까이 드세요. 이분은 얼마 만에 항호르몬 제제도 6개월 만에 끊었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판독지를 보니까 처음에는 4.6, 4 곱하기 2에서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4.5 곱하기 3 곱하기 1.3. 부피는 반으로 줄었다는 거. 길이는 그다지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인베이시브 컴포넌트 3.7cm, AR 80%, PR 90%, 그 다음에 KI 67이 얼마예요? 20%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EGFR도 네거티브 보이시죠? 이 케드헤린도 네거티브예요. 일단 칵스투라고 하는 건 염증에 관한 건데 이것이 30% 높긴 하지만 토파이스모라제는 좀 낮은 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보통 이제 항암 치료를 결정할 때에 뭐 종양이 크다 그러면 뭐 두말 없이 그냥 항암 치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걸 알려 그러면 이 맘마 프린트라고 하는 그 단계를 거칩니다. 정말 항암 치료를 해서 득이 있다면 항암 치료 하는 게고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독한 항암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검사를 하자라는 말씀이 나오면 굉장히 희망이 있는 소리예요. 이분은 이 검사를 하셨고 로우 리스크일 경우에 97.6% 그러니까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을 확률이에요. 하이 리스크로 봐도 94%예요. 요거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에 더 좋아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94.4%에서 95.9%부터 얼마예요? 1.5%죠. 1.5% 더 이득이 있다는 거죠. 1.5% 이득 보려고 그때 항암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맨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세히 열어보고 자세히 이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잖아요. 진단받고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냥 막 수술을 해대버려요? 이번 3주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오셨는데 3주 만에 아주 큰 치료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했더니 이런 좋은 이득이 있었다. 이게 혼자만일까요? 아니죠. 진단받았어? 걱정하지 마. 수술 얼마 남았는데 한 달 놀지 마. 이거 시작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한테 권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덕을 볼 수가 있죠.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분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케이스를 보시면은 여러분 참 실망하실지도 몰라요. 이 케이스를 보시면 62세 여자분이신데
유방암을 3월 11일에 진단받으셨어요. 사이즈는 꽤 커요. 1.96, 거의 2cm죠. 인파로 전이됐을까 안 됐을까 그건 알 수가 없죠.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리고 수술은 3월 11일 진단받았는데 4월 27일, 한 달 반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설득을 한 거죠. 앞에 이분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저희 병원에 3월 28일 날 오셨어요. 수술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달. 해볼만 하죠? 해봅시다. 하더라도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제대로 해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기투합을 했는데, 했는데가 문제입니다. 그죠? 첫날 오셔가지고 셀레나 주사 2,500을 맞으셨어요. 3월 28일. 그 다음 치료가 뭔가 자세히 보세요. 뭐만 했어요? 고주파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날 주사를 맞고 집에 갔더니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거나 주사 맞지 말라고. 그리고는 마지막 날 오셔가지고 마음이 좀 변했는지 한 번 더 주사를 맞겠습니다 하고 4월 7일 맞으셨어요? 그리고는 오지를 않아요. 아까운 시간 지나가는데 4월 7일, 20일 남았는데 이 귀한 시간 투자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25일 날 오셨어요. 거의 20일, 18일 만에 왔네요. 어쨌든 4월 25일 날 마지막으로 주사 한번 맞고 수술을 들어갔어요. 드디어 수술 들어간 다음에 병리조직 검사를 가지고 선생님 마지막 면담하지 않습니까? 항암에 대해서. 그랬더니 선생님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한번 맘마 프린트를 해보시죠.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가 보다 꽤나 기대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5월 25일 1차 항암을 들어간다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두 개를 대비하는가 하면요.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내 거로 쓰지 않으면 아무 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정말 좋은 복인데도 이분이 또 제대로 안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참 안타까워요. 이 두 개를 비교해봤고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인 이야기 해드릴게요. 56세 여자분이시고요. 유두상 갑상선 암을 진단받으셨고 진단받았을 때 2.1cm, 1.4cm도 있고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서 붙어 있어요. 디귿자로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에는 0.7cm가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진단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권해드릴까요? 당장 수술합시다. 수술해도 조금만 더 내릴까요? 다 더 내버릴까요? 다 들어내야죠. 양쪽 다 있고 이렇게 큰데. 그래서 수술 날짜를 일주일 후인가 받고 오셨어요. 전절제 대상으로. 근데 이분이 저랑 대화를 해보지만 한번 치료해 보시겠다. 이렇게 욕심을 내시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치료를 했어요. 열흘 동안 한 거는 셀레나제 먹고, 셀레나 주사 2000마이크로 3번 맞았고, 다이모신 알파 2번, 고주파 3번, 그리고 극초단파 치료. 한 열흘 동안 했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전파 딱 갖다 대보니까 오른쪽에 있던 병변이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2.7cm였는데 1.77로 조금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4도 1.2로 줄었어요. 열흘 만에 이만큼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용기를 내시고 수술 날짜를 뒤로 미루고 극구 반대인데 불구하고 본인이 극구 이 치료를 밀고 나가셔서 3개월 동안 치료를 하셨어요. 정확하게는 2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한 2달 반이네요. 치료를 하셨는데 2000마이크로 먹는 건 1000마이크로 드셨고 믹스텔 18번 맞으셨고 고주파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이렇게 꾸준히 맞으셨는데 결과가 좋았을까요? 3개월은 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어떤 결과가 있는가. 진단 시에는 전절제 대상이었지만 이분은 좌측 갑상선만 결혼했다. 두 번째, 수술하신 선생님 말씀이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갑상선 조직이 너무너무 상태가 깨끗하다. 당신은 신지로이도 먹을 필요가 없다. 너무나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초음파를 보았더니 이게 오른쪽입니다. 진단받았을 때 12월 달에. 이거는 4월 달 수술 들어가기 전에 봤던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암 부분이에요. 왼쪽보다도 훨씬 어떻습니까? 깨끗해졌죠. 요거 보면 암 조직이다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이 만약 의사라면 이 부분을 수술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수술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진만 가지고 내가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2달 반 만에, 기름은 석 달이라 칩시다. 석 달을 투자했더니 0.7cm 암이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맞습니까? 왜냐면 수술 안 했으니까. 만약 암이었으면 왜 수술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암이 완전히 회복이 됐으니까 수술 안 한 거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보통 옛날에는 1cm 미만이어서 수술 잘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1cm 미만이라도 수술 하시더라고요. 수술이 능사가 아니다는 거죠. 얼마만 투자하면? 석 달만 투자하면 0.7은 사라질 수가 있다. 물론 이분에게 국한된 소리 이야기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걸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알게 되었어요. 왼쪽에 있는
종양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크죠? 아주 새카맣잖아요. 근데 4월 달에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요? 어때요? 똑같은 것 같아요? 좋아졌지만 아직도 암들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절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래 위로 길게 본 그림인데요. 암 조직이 석 달 후에 어때요? 많이 회복됐죠, 그죠? 그래도 뭐 암이니까 덜어내서 좌측 부분 절제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갑상선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요. 갑상선에 있어가지고 셀레늄의 역할은 정말 지대합니다. 모든 갑상선 질병에 있어가지고. 갑상선염이든, 뭐, 갑상선 결절이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든, 기능 저하증이든, 갑상선 암이든, 그 기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갑상선이 망가져서 그런 거죠. 갑상선이 망가진 거예요. 왜 망가졌는가? 갑상선에서는 요오드 I를 하나씩 붙여나가는 게 갑상선 호르몬 만드는 거거든요. T1, T2, T3, T4 하나씩 붙여나가는 거예요. 이게 산화 반응입니다. 산화 반응할 때는 산화제가 필요해요. 몸속에서는 H2O2, 과산화수소를 산화제로 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화학 반응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1대1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갑상선 호르몬 만들 때에 100의 H2O2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조금 많이 만들어요. 110이든지 120이든지 좀 많이 만들어야 일을 하잖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항산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원시켜가지고 물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몸에 해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쓰고 남은 H2O2가 어디를 공격해요? 갑상선을 공격해요. 그것이 갑상선의 질병의 첫 스타트예요. 이 쓰고 남은 과산화수소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이 살아있으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기전이 살아있으면 되겠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글루타치온 퍼록시다제라고 하는 혹은 티오리덕신 리닥타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쨌든 환원 일을 해주는데 그 효소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미네랄이 필요할까요? 그때 셀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셀렌이 부족하면 효소가 활성화 안 돼. 효소가 활성화 안 되면 항산화 일을 못해. 항산화 일을 못하면 H2O2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갑상선 조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정말 안타까운 또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32세 이상 아주 젊었죠? 이분이 2월 14일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갑상선 암인데, 처음에는 이무쿠텔하고 3000 마이크로의 그 셀레니아드 주사를 맞으셨고요. 그 다음 분 5번 고주파랑 같이 했어요. 8번의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첫 번째, 2월 6일 날 진단을 받으셨어요. 왼쪽에 2개가 있어요. 조그마한 게 오른쪽에 하나 있었어요. 이런 상태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진단 받자마자 거의 저랑 이렇게 상담한 것 같은데, 상담 충분히 할 때는 이분이 정말 바로 치료 받으실 걸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상담 받고는 오지를 않아요. 일주일 흘러갔어요. 그때 이분이 다시 2월 12일 날 또 검사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검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일주일 만에 1.1cm가 1.6cm로 커진 거예요. 8.7은 10.5로 늘어난 거예요. 놀랐을까요? 엄청 놀란 거죠. 깜짝. 그래가지고 어쨌든 2월 12일부터인가 13일부터 시작하셨어요. 안타까운 시간이 일주일 흘러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찍 시작했을 걸.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8번 치료를 끝내고 3월 3일 날 초음파를 갖다 대봤어요. 초음파 대보니까 조금은 줄었어요. 1.6이 13.8로 줄었어요. 11.3이 9로 14가 10.4가 8.8 좀 줄었어요. 앞에 거는 부피가 1900인데 3월 3일 거는 1000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수술을 들어가시기 전에 그 결과지에 의하면 보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8로 줄어들었더라. 부피를 계산해 보니까 1900이 800으로 줄은 거예요. 사이즈가 반으로 줄은 거예요, 부피가. 아니, 8번 해가지고 부피가 반 줄면 그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의미가 있죠.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쓰지 않았는데, 항암제를 쓰지 않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암제를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치료만 가지고 반으로 줄어들었다. 가치가 있죠. 그리고 밑에 거 두 번째 왼쪽에 있는 빙변을 보니까 앞에 거는 부피가 400인데 두 번째 거는 62로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 3월 3일 날 이분 그 초음파 하신 선생님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양 크기가 2월 12일에 비해서 크기도 변했고 모양도 변했고 그 전에 세층 검사할 때 보니까 염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초음파 해보니까 염증이 줄어들었네요 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이제 초음파 사이즈입니다. 밑에 보이십니까? 0.8, 0.4, 0.9 이렇게 사이즈 보이시고요. 이게 진단 맨 처음 2월 6일 날 진단 받으실 때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2월 6일 날 진단 받으실 때죠. 그리고 사이즈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아까 지금 도표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냥 보여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2월 6일 날 진단 받으실 때의 모습이에요. 11.4 기억나시죠?
자, 드디어 요건 언제입니까? 2월 12일 1.6cm로 확 커진 거 보이시죠? 이것도 12일 날 이야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관지에 많이 붙어 있죠. 성대 신경하고 기관지랑 상당히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전절제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드디어 수술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에요. 1.3, 0.9, 0.8. 기억나시죠? 예, 요 사이즈였는데 아까 그림하고 요 병변에 있는 그 그림이 뭔가 다르죠?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 언제예요? 3월 3일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눈에 팍 들어오죠? 불과 8번 투자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 어쨌든 뭐 전절제는 하셨어요, 이번에는요. 여기 보시면은 초음파상 위치가 성대신경하고 가깝고 기도가 붙어 있어가지고 전절제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2월 10일 날 이야기예요. 초음파 해보니까 임파 전이가 보여서 수술 시 같이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요도 치료, 방사선 치료 아시죠?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적혀 있네요. 이제 드디어 수술 3월 3일 날 0.8, 0.9, 1.5로 줄어들었고 초음파상 크기와 모양이 변했고 그전에는 염증이 있었지만 지금은 줄어들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수술 끝난 다음에 마지막 판독입니다. 왼쪽이 10, 18, 5, 4, 3, 5, 4, 3. 아까 그 차트에 있는 거 그대로고요. 그다음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거는 1 곱하기 1, 뭐 눈에 보이지도 않죠. 1mm, 1mm. 예,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게 마지막 판독입니다. 자, 이제 어떤 두 번째 끌이 있을까요? 첫 번째 끌은 일주일 동안 시간 보내는 게 참 아깝다. 그때 진짜 치료를 시작할 끌. 그 다음에요. 어떤 끌이 나왔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했으면 좋았을 걸? 수술을 조금 연기할 걸? 그렇잖아요? 불과 1, 2주 만에 이렇게 좋아지는데 조금만 연기하면 되잖아요. 뭐 오래 할 것도 없잖아요. 어쨌든 참 안타깝고 지금도 그분 늘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때 더 치료했었어야 되는데요. 지나놓고 아깝다네. 몰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들으셨잖아요.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누군가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나 바로 할 걸, 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케이스로 넘어갑시다. 똑같은 갑상선암이죠. 48세 여자분이신데요. 진단을 2019년 올달 받으셨어요. 그때는 8mm였어요. 3개월 후에 수술합시다 했는데 이분이 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3월 달에 가보니까 9mm로 커졌어요. 근데 9mm 큰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성대신경을 침범해가지고요. 수술하게 되면은 성대 기능을 잃어버린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목소리를 잃어버려요, 목소리를. 예. 이분 직업이 뭔지 아세요? 가수. 노래로 먹고 사시는 분인데 성대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무슨 치료했을까요? 통합의학적 암치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얼마 했는가 보실까요?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불과 보름 투자하셨어요. 이미쿠텔 7번 맞으셨고요. 세나지에 3천 7번 맞으셨고요. 고주파 7번 하셨어요. 근데 결과가 어떨까요? 4월 7일 날 종양이 얼마나 줄었다고요?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럼 신경 붙어 있던 게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떨어졌겠죠. 수술하시고 성대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전혀 성대 문제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진단하면 수술을 낮춰자고 수술을 낮춰자고 지치기도 지쳐요. 어떻게 살아가? 사람이 좀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그냥 남들 따라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길인 줄 알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길을 걷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케이스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참 놀라운 그런 케이스예요. 42세 여자분이신데 흑색종은 굉장히 치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암두부세포죠. 흑색종. 뼈로 전이되셨어요. 대장암이 척추로, 양쪽 골반으로, 간으로, 양쪽 신장으로, 다 갔죠, 뭐. 예, 그러다 보니까 항암치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어서 3개월 치안부를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누워 계시니까 욕창이 이미 발생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못하니까 코에다 물 꼽았어요. LTV를 꼽아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영양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그리고 소변도 제대로 본인이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소변줄 꽂혀 있는 그런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얼굴 한번 보실까요? 누워있는 얼굴. 참 손잡고 참 찐하죠, 그죠? 눈 맞추긴 하지만 이런 상태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2월 6일부터 치료를 했고요. 셀레나제 2개씩 먹었고요. 셀레나제 주사 4,000 마이크로 일주일에 4번 맞았어요. 그리고 이미쿠텔 일주일에 3번 맞았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치료를 하셨는데 이게 1개월 후에 3월 1일 날 찍은 사진. 앉아 계신가요? 코에 줄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죠?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음식이 놓여 있죠? 음식 스스로의 손으로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휠체어를 이용해서 보행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회복되셨고, 그리고 나서 보름 후에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보름 동안 만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줄까? 이건 기적이지.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웃으면서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실 수 있을까? 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 2달 후에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2달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을까요?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셨어요. 왜 치료 못 받으셨을까요? 약이 공급이 안 됐어요.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참. 결론적으로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어째서 이런 놀라운 그 기적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 기전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TF 항운이라고 하는 항운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드림으로써 이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항운의 이름은 TF 항운이라고 그래요. 톰슨, 프라이드 앤 리히라고 하는 TF 항운인데 그 구조가 이렇습니다. 건강한 세포가 이런 모습이고요. 암세포가 이런 모습이에요. 차이점이 뭘까요? 암세포와 건강한 세포는 정말 가까워요. N아세틸 뉴라민산이라고 하는 두 분자가 붙어 있으면 건강한 세포예요. 떨어지면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항운이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뭔가 하면요. 정상세포예요. TF 항운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건 이형성이에요. 암과 가깝죠. 그러나 TF 발현은 보이지 않아요. 일단 암세포로 넘어가면 고분화 암세포로 되게 되면 표면에 TF 항운이 발현됩니다. 약간 색깔이 다르죠? 그 다음에 저분화, 아주 나쁜 암주기세포 같은 그런 저분화된 암세포, 아주 악질이죠. 이런 세포질 내에는 TF함이 염색이 돼가지고 아주 진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TF항운의 모습입니다.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TF항운입니다. 이 TF항운과 같은 그 N아세틸 뉴라민산 그 두 개가 붙고 안 붙고 얼마나 큰 차이 있는가. 이 P형 가지고 잠깐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 P형이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O형이 있고 AB형이 있잖아요. 이 보시면 분자 구조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 분자들이 붙어 있다가 맨 마지막에 이게 N아세틸 갈락토사민이거든요. 여기에 붙으면은 A형 P가 됩니다. 두 번째, 갈락토스가 붙으면은 B형 혈액형이 됩니다. O형은 이 갈락토스나 갈락토사민이 없습니다. AB형은 둘 다 붙어 있는 상태예요. A형 P 혈액형 안에는 어떤 항체가 있을까요? A 항체가 있을까요? B 항체가 있을까요? A 타입에는 B 항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항운인 그 혈액형에는 A 항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A형 P를 가진 사람이 B형 P를 만약에 수혈받게 되면은 큰일 나죠. 왜냐하면은 항운항체 반응에 의해서 수혈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죠. 그것을 이해하시면은 이 마지막 한 영양소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항운항체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항체의 모습이에요. 이 항운에 항체가 붙게 되면은 이 C1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런 복합체가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속에서는 무엇이 활성화되는가 하면은 보채기가 활성화돼요. 선천성 면역 중에 하나입니다. 보채기가 활성화돼가지고 많은 이런 그 몰레큘들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세포를 구멍을 내고 구멍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가지고 세포가 터지는 겁니다. 예, 이런 모습이 항운항체 반응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게 세포막이고요. 세포막을 구멍을 이렇게 큰 구멍을 내가지고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니까 세포가 부풀어가지고 터지는 거죠. 항운항체 반응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임뮤코텔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론은 뭔가 하면은 항운항체 반응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T항운에 의한 암 치료제를 인정을 받았겠죠? 여러분 그 위키페디아로 아시죠? 온라인판 그 무료 백과사전이에요. 거기다가 히모사이안이라고 하는 거 치보시게 되면 이름 위키에 보시면은 안티 캔서 이펙트라고 나오시죠. 요 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이 히모사이안에는 항암 효과가 있다. 쥐에다가 해보니까 수면 연장이라든가 종양 성장이 혹은 발생률이 감소되고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다음 이것은 또한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면역 증강제로 쓰인다. 무엇을 통해서? 당, 단백을 통해서 쓰인다. 그리고 또 KLH는 정식을 억제하거나 특별히 유방암이나 췌장암이나 전리선암이나 이런 것들을 정식 억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인체 식도암에도 이 히모사이아닌이 식도암을 억제해가지고 세포 사멸을 한다는 것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믿을만 하다는 이야기죠.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이거는 KLH라고 하는 것을 치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KLH는 암 백신으로서 기능을 발휘한다. 특히 림프종이라든가 흑색종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방광암에 암 백신으로 기능을 발휘한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종양 관련 항원, 이 TF 항원이라고 금방 공부했잖아요. 이 항원이 항암 면역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암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정확하게 기전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KLH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 주사를 맞게 되면은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후에
앙체가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그 속에, 게리스 속에는 갈락토사민을 포함하는 올리고당 때문에 그렇다. 거기 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방광암 속에는 TF 항원이라고 하는 그 항원이 있다는 이야기, 암세포 표면에 있는 항원과 결합해가지고 항원항체 반응해가지고 암세포를 사멸시킨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믿고 쓰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이야기가 뭐고요? 첫 번째 저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7mm 같으면 수술 좀 한 석 달을 미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담하기 좀 쉽지는 않는 이야기지만 상당히 좀 효과가 있었던 이야기고, 결론적으로 선항암, 선통합의학적 치료, 암 치료는 진단하면은 지체 말고 바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 두 번째, 임파 전이가 없다면은 수술을 좀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보지 않겠는가. 임파 전이가 만약에 없다면 한 번쯤 수술을 연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다행히 한 달 후라든가 뭐 한 달 반 후라고 하면 기다리지 말자는 거죠. 그때는 꼭 그 시간을 이용하자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선통합의학 치료로 항암 치료의 기회를 줄일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잘하면 항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제 주변에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 안 하고도 넘어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드리는 참 중요한 이야기 있습니다. 말기암 같은 경우는요, 답이 없어요. 과감하게 좀 써야 되지 않겠어요? TF로 5,000 마이크로를 일주일에 4번 이상 좀 썼으면 좋겠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나지는 5개 정도를 드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기암의 경우는요, 이뮤크테를 일주일에 2-3번 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좀 해보자는 거죠. 한꺼번에 뭐 가능하면 5개도 괜찮아요. 2개, 3개는 전혀 문제도 없고요. 여러 군데 분산해가지고 오른다리, 왼다리, 오른팔, 왼팔, 배 위에, 배 아래, 뭐 서해부 놓을 때 많아요. 예. 그런 것들 한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문제는 가격이 좀 비싸요. 부담스럽지만은 인간 생명인데, 그죠? 예.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좀 좋겠다. 예.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